초창기부터 보고 왔는데 막공이 코앞에 두고 아마 리뷰가 나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 전국 투어를 돈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난 뮤지컬이죠. 시카고를 보고 왔어요. 시카고도 사실 지난 시즌부터 쇼츠랑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바이럴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대세는 쇼츠잖아요. 그렇죠. 그쵸. 대세는 어떻게 하면은 엑기스를 쇼츠로 뽑아가지고 먹을들을 공략할까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걸 잘하면 좋은데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거꾸로 갈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예, 맞아요. 관객들이 야 뭐야 이거 거부감 들게 예, 음,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절묘하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국 초연은 지금 24년 됐거든요. 2000년에 한국 초연을 했었고, 그런데 이 작품이 갑자기 이렇게 바이럴이 된 이유는 최재림 씨가 하는 복화술 때문에 이제 갑자기 시카고는 복화술이다 공식이 생길 만큼 많은 관객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정작 복화술을 그렇게까지 잘하는 빌리가 한국에 몇 없었어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도 복화술 안 하는 빌리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또 CF도 찍었던데요. 그거 완전 아, 시카고 네. 소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묵찌빠 유학이랑 네. 결합시켜가지고 너무 웃겨요 정말. 그게 더 대단한 건 직전이 차은우셨는데 지금 차은우 다음으로 최재림 배우님 될 줄. 와, 성공했다. 아, 근데 되게 찰지게 잘했어요. 정말 딕션 너무 좋잖아요, 우리 최재인 배우. 음, 정말 찰짐 그 자체. 구도도 너무 잘 나왔고 되게 잘 음, 찍었어요. 재밌어요. 한번 심지어 봐야 그게 되겠다. 고급 샌드위치더라고요. 고급 스테이크 샌드위치인데 그거를 그 고급진 이미지로 하셨다는 게 진짜 와 너무 뮤지컬. 재밌어요. 아, 우선 공연장이랑 이런 거 기본 정보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공연은 디큐브 링크 아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세요. 링크 아트 센터가 원래 대학로의 동양예술극장 자리에 생겼는데 지금 예스24랑 티켓링크랑 인터파크랑 서로 극장 땅 따먹기라고 있다고 마니아들은 표현하거든요. 극장 이름들 네이밍 스폰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극장 이름들에 자기 컴퍼니 이름을 넣는데 그래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도림에 있던 디큐브 아트 센터가 바뀐 디큐브 링크 아트 센터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디큐브 가시려고 대학로에 막 오시고 어, 대학로에서 시카고 표 찾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헷갈리게 해놨어요, 정말.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아예 그러니까 다른데 한 건물에 있는 관처럼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아예 링크 아트센터로 다 받고 뭐 대학로점, 신도림점 이렇게 하던가. 맞아. 네. 그러면은 편한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 와중에 음, 유니플렉스 또 인터파크가 또 얼마 전에 그니까요. 그니까. 근데 남은 극장이 거의 없어요. 다 먹고 있어, 세 개가 하나씩. 신시 컴퍼니의 대표작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만 지금 이번에 17번째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누적 관객 160만 명, 누적 공연 1,500회 돌파했던 작품이고요. 사실 시카고가 그 전까지 라이센스 공연보다 내한을 받는다 이런 말이 많았던 작품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캐츠랑 시카고였어요. 근데 저는 이번 시즌 시카고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진짜 많이 한국 배우들의 기량이 올라와서 이제 진짜 내한 공연을 안 봐도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게 레플리카 프로덕션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브로드웨이와 똑같이 공연하는 버전인데, 이게 브로드웨이에서도 미국 작품으로서는 가장 오래 공연한 작품이고 전체 작품 통틀어서도 오페라 유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장기 공연한 작품인데, 지금 오페라 유령이 막을 내려가지고 아마 시카고가 1등을 경신할 것 같거든요. 그런 레플리카 작품임에도 계속 변화를 주고 계세요. 이번에 아이비 배우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연출님이 안무랑 대사통 같은 것들을 다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계속했던 작품임도 더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시즌이랑 이번 시즌이랑 캐스팅에 정선호 배우님 합류하신 거 말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음. 그런 변화를 주니까 이번 시즌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또 다른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 좀 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놀랐던 작품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의 오리지널 내한이라고 하면서 사실 오리지널 내한이라는 표현을 전 되게 안 좋아하는데 미국은 오리지널 캐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첫날 첫 공연에 올라간 캐스팅이 오리지널 캐스팅이고, 만약 그 첫날 첫 공연에 언더스터디나 커버라고 해서 이제 원래 캐스팅 배우가 아니라 땜빵 배우가 올라가더라도 그 배우가 오리지널 캐스팅이 되는 게 그 오리지널 캐스팅인데, 한국은 오리지널이 아닌데 오리지널 내한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어팀을 데려오면서 오리지널 내한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카고는 그 전까지 진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던 배우들을 데려와서 되게 좋았었어요. 음. 근데 지난 시즌에는 너네 큐티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배우죠. 만인 배우들의 투어인데 오리지널 내한이라고 데려왔었는데 그 시즌마다 좀 어쨌든 좋았던 때가 있고 부족했던 때가 있곤 했는데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 이번 시즌이 아주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시카고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일반 한국 관객들에게 더 음. 알려졌냐. 사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시카고가 미리 매진이 안 돼서 그렇지 막상 공연 당일날 가면 다 매진이 되고 그렇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 전 사실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 그렇게까지 한국 정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시카고는 되게 미니멀리즘에 또 수위도 높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관객들이 열광한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 전까지 스타 캐스팅이 아닌데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매진돼 놓은 작품이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티파니 영이라는 소녀시대 출신의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시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아서 이제 엄청 열심히 홍보를 다니셨어요. 진짜 거의 모든 방송을 다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작품이 알려져서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이 작품을 매진으로 만드시고 정작 본인은 실력 논란을 얻으시면서 전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티파니 배우님을 일부러 또 한 번 더 보러 갔어요. 근데 보러 가니까 진짜 티파니 배우님을 방구석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많이 좀 좋아지셨었나 보네요. 근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사실 장기 공연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영화 배우나 드라마나 이 가수를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점에서 조금 본인이 많이 노력하시고 성장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게 티파니 배우님이 사실 교포시거든요. 티파니 배우님도 그렇고 한국에서 활동 꾸준히 하고 계신 전나영 배우님도 그렇고 꾸준히 말씀하시는 게 영어랑 한국이랑 말할 때 발음 구조가 아예 차이가 있어가지고 발성부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다 앞으로 꽂게 내야 되고 한국어는 영어는 이제 좀 뒤로 좀 눌러서 이렇게 내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콜로 예쁜 척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록시아트가 공주병에 걸린 캐릭터예요. 그리고 많이 또 망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봤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달라진 점이 정선화 배우님이 벨마 켈리를 합류하신 건데 그동안 한국에서 유독 부드러진 게 벨마 켈리가 록시아트보다 나이대가 훨씬 더 많다였거든요. 근데 정작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공연에서 봤을 때는 벨마 켈리가 훨씬 어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브로드웨이에서는 60대 록시와 드락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번에 정선화 배우님이 캐스팅 되시면서 처음으로 록시보다 어린 벨마가 탄생을 했는데 저는 계속 정선화 배우님 공연을 보러 다니지만 왜 록시아트가 아니라 벨마 켈리를 하시?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록시아트 역할에 비슷한 역할을 많이 맡으셨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전까지 시카고를 보셨을 때 록시아트보다는 벨마 켈리에 더 매력을 느끼셨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느낀 건 벨마 켈리가 되게 록시아트 같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신선하다 였어요. 벨마 켈리가 록시아트 같아서 좋았던 게 이따가 줄거리 설명드리겠지만 벨마 켈리도 한때 록시아트였던 적이 있었고 이 작품을 끝까지 보다 보시면 록시아트도 결국에는 밀려가지고 한물 가가지고 결국은 록시와 벨마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그 시카고에서 그 쇼를 재패하는 게 스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벨마 켈리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음, 시카고가 실화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시카고가 사실 저, 실화예요. 이 작가님이 원래 시카고에서 실제로 기자셨어요. 모린데 릴레스 와킨스 작가님이. 그래서 이 작품의 두 여주인공 록시아트랑 벨마 켈리가 둘 다 실존하는 인물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신 뮤지컬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연극을 쓰셨는데 그 연극이 또 대박이 나고 그다음에 무성 영화가 만들어져서 또 대박이 나고 그리고 또 록시아트로 유성 영화가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그래서 뮤지컬이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그다음 뮤지컬 리바이벌해서 또 대박이 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뮤지컬을 또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완전 초초초초 대박이 나서 아카데미 오스카 작품상까지 타가지고 이 작품이 제대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정말 OSM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리고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뮤지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 공연이 되다 보면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주를 주는 것 같아요. 록시아트 역에 지금 꾸준히 스타 캐스팅이 브로드웨이에 기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2016년에 일본 다카라즈카 극단에서 이 시카고를 올렸었어요. 다카라즈카 극단이 남성 배우까지 모든 배역을 여성이 맡는 극단이거든요. 그 작품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브로드웨이까지 초청이 돼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록시아트 역에 60대 배우님들이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일 화제가 됐던 게 마마무튼이라고 해서 여성 감옥의 간수장인 여성 배역에 미국은 요즘 킹키부츠 롤라가 지금 한국에 핫하듯이 드래킹이 굉장히 예능도 인기 있고 그런데 드래킹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핫해가지고 짧게 특별 공연하기로 했다가 장기 출연하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캐스팅에 변주를 주면서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고 록시아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우가
굉장히 코믹하게 록시를 연기하는 흑인 배우였어요. 이 브랜디 노우드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 팝스타인데 그런 점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변주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디어랑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이 시카고라는 작품 자체가 이게 막 드라마가 쫀쫀하게 막 펼쳐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장면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쇼로 갈 수 있고 그 장면이 배우의 어떤 연기, 배우의 어떤 역량 이런 걸로 굉장히 장면 하나하나가 마스터피스처럼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공연되는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드라마가 막 앞장면이 뒷장면에 뭐 이유가 된다든지 그거 이해 못하면 아예 뒤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막 논리적인 개연성이 막 되게 막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변주가 가능한 것 같아요. 배우가 약간 나이대가 안 맞아도 이해가 되고 그 배우의 역량과 출중한 어떤 퍼포먼스로 이 작품이 쭉 따라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카고의 많은 변주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뮤지컬에 조금 이걸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런 꼭 드라마의 힘으로 가지 않는 그런 장면 자체의 힘으로 가는 사실 뮤지컬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게 이제 북뮤지컬 되기 전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씬 하나하나의 독립성이 있었고 그걸로 하나의 어떤 병렬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전체 그 사이즈가 있는 그런 퍼포먼스 전체 공연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약간 그런 드라마의 개연성을 좀 놓고 장면 장면 하나하나가 왜냐면 우리나라 배우들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배우 한 명의 힘으로 가는 그런 류의 작품이 나오는 그런 어떤 기획도 저는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제 무르익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를 음,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좋은 말씀이시네.